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시간입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에도 구리값이 올라 국내 관련주 역시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와 관련된 원자재 지수 추치부터 한번 차근차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원자재 지수가 지금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금이라든지 은, 구리 함께 움직이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도 눈에 띄고, 특히 원자재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중동 쪽에 대한 리스크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경우가 안전자산에 속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하게 되면서 다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가는 경향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금이라든지 은 투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던 게 지난 10월,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기억이 나는 게 당장 종로에 가야 하냐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했던 이야기가 앞으로 금 같은 경우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나와 있고, 금리 인하를 하기 이전까지는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금이라든지 은 같은 경우도 현재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재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리 같은 경우에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구리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맞물리고 있는데, 우리 증시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라고 하면은 사실 구리일 것 같아요. 구리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구리 선물 가격을 보게 되었을 때는 런던 쪽을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미국 쪽에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 런던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1%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미국 증시에서 프리모트 맥모란, 그러니까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의 강세 흐름들도 나타났고, 알코아라든지 비철금속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 오늘 증시에서도 장 초반 구리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구리 같은 경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냐 혹은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었을 때, 항상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크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급적인 측면에서 따져보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페루라든지 칠레 같이 구리 생산을 하고 있는 광산이 폐쇄가 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두 번째로는 중국 쪽에서 재련소가 좀 생산량이 축소가 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현재 두 가지 공급 축소에 대한 내용들이 겹쳐져 있다. 그러면 현재 수요는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 쪽에 대해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PMI 지수라든지 혹은 이구 화신이라든지 현재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화학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꿈틀꿈틀 거리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 거의 없었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좋아지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쪽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같은 경우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들, 특히 중국이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약 5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다시 한번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그때부터에 대한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상방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신규가 무엇이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은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프라
를 보게 되었을 때는 노후화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최근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 나와주고 있어. 결국 구리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 그런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공급은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공급량을 늘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새롭게 광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선 굉장히 큰 돈이 필요하고 톤당 약 44,000달러가 건설 비용이 필요한데 현재 그만한 비용을 댈 수가 없고 그만한 마진도 안 남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결국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상방 룸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에요라고 해도 언제까지 일직선으로 쭉 그으면서 달리는 주식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추이는 없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거리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간 급등에 따라서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지금 단기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선물 가격에서 이탈이 나오게 된다면 한번 단기적인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우리 김시은 팀장님께서 앵커님 금 사야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행동으로 옮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선은 지금 원자재 가격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원자재 랠리를 투자 포인트로 잡아서 어떤 내용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이제 구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그 외에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거래일도 보면은 구리 관련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뛰어오르다 보니까 알루미늄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올랐고 그 외에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원자재가 함께 오르게 되면 다른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 특히 하반기에 오를 수 있는 원자재가 무엇이 있는가로 눈을 돌리기 마련입니다. 구리에 대한 대체재로 알루미늄이 떠오르기도 했고 물론 전반적으로 뭐 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일부 뭐 건설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일부 수요처에서의 대체가 가능하다 보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알루미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국이 다시 한번 경기 회복을 하게 된다면 알루미늄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아가 보게 된다면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하반기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지금 하반기에는 라니냐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엘니뇨예요. 엘니뇨와 라니냐의 차이는 좀 춥냐 덥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니냐가 오게 되면은 평년보다 춥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춥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는 구리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생산비가 증가를 합니다. 결국 가격 상승을 이끄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비철금속이라든지 천연가스 혹은 석탄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라니냐라는 키워드로 함께 잡아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지난 2월부터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올라와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굉장히 좋긴 하지만 생산을 당장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안고 천연가스 관련 종목군들도 함께 오르고 있는 경향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GSE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아직 관심권에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천천히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구리라든지 전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구리와 전선 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구리 같은 경우가 계속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까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LS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수급 쏠림 현상이 LS 쪽에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LS 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전선 쪽에 대해서는 LS 그룹주를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